미국의 한 가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번에도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새 딸은 제게서 멀어졌고 이제 막내딸마저 제 곁을 떠나려 했습니다. 미국 아버지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 펼쳐지고 있었죠. 제 딸들은 모두 같은 선택을 했고 결과는 참담했어요. 딸들의 행복을 원했던 저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혼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는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새 딸의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찬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딸마저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멀고 낯선 곳으로 떠나려는 결심이었죠.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 새 딸의 실패한 선택들, 그리고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평생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변호사로 38년을 일하면서 법과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죠. 그런 제가 딸들에게 단 하나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미국인답게 살자.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한 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막내딸 엘리사가 그 약속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민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인이에요. 엘리사의 입에서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귀가 이명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니?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차마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정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큰딸 캐서린, 둘째 소피아, 셋째 아만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 외국인과 결혼해 고통받는 딸들이었죠.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가슴속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엘리사, 내 언니들 좀 봐. 모두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와의 약속, 새 딸들의 실패한 결혼 생활, 그리고 이제 막내마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정민은 달라요.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엘리사의 간절한 눈빛이 아내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더욱 비통해졌죠. 한국이라니,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니. 내가 알기로 그곳은 그저 작고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어요. 한국,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이냐?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아빠, 제발. 엘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소라면 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내 엄마와 난 너희들이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 언니들 좀 봐. 모두 외국인 남자들 때문에 망가졌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셋째 딸이 돈 없는 브라질 남자 때문에 두 개의 일을 뛰며 생활하는 모습. 둘째가 독일 남편의 차가운 대우에 우울증을 앓던 모습. 큰딸이 이탈리아 마마보이 남편 때문에 혼자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정민은 정말 다르다고요. 아빠, 제발 기회를 주세요. 엘리사가 팔을 잡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세 딸을 잃은 느낌인데 이제 막내딸마저 낯선 나라로 보내야 한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까지 짓밟히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딸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엘리사, 내가 행복하다면 뭐든 허락해주려 했어.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냐?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이듯 나왔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이 밀려왔어요.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 올라갔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막내딸마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해 보리라고.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야 했으니까요. 엘리사가 방으로 올라간 후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세 딸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네 딸은 모두 한 집에서 웃음꽃을 피웠는데 지금은 모두 저와 멀어졌죠. 큰딸 캐서린이 처음 루카를 데려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요리사였죠. 캐서린의 눈에 반짝이던 그 애정 어린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낭만적인 이탈리아 남자,
루카는 캐서린에게 꽃을 선물하고 손수 요리한 파스타를 대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요리사인 루카는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부엌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캐서린이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까지 준비하는 동안 루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더군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습니다. 캐서린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처져갔어요. 아빠,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요? 캐서린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괴로운 일은 없었어요. 둘째 소피아는 독일 출신 마틴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성공한 기업가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안정적인 미래를 꿈꿨던 소피아에게 마틴은 완벽한 선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마치 회사의 계약서 같았습니다. 마틴은 모든 것을 효율로 판단했어요. 주말 데이트도 미리 계획표를 짜고 아이를 갖는 것도 재정 계획에 맞춰 결정하려 했죠. 소피아가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을 때 마틴은 그저 심리상담사 연락처를 메모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갔어요. 한때 피아노를 즐겨 치던 소피아의 손가락에서 음악이 사라졌죠. 셋째 아만다는 브라질 출신의 리카르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아만다의 눈에는 리카르도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꿈을 좇는다며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아만다에게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웠죠. 지난 크리스마스, 아만다가 내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난 꿈을 믿었어요. 근데 현실은 매일 카드값을 걱정하는 거더라고요. 아만다는 아침 일찍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 사이 리카르도는 기타를 치며 꿈을 좇는다고 했죠. 딸의 까맣게 변한 눈 밑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새 딸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무거워집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내 딸들이 왜 하필 외국 남자들에게 빠져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엘리사마저 한국 남자라니. 지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여행사에 연락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했죠.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딸이 말한 대로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엘리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새 딸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으니까요. 막내만큼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후 엘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결정을 믿지 못하는 듯했어요. 딸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하지만 곧 기쁨이 묻어나는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가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집에서 짐을 꾸리는 동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여권을 꺼내들며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던 그 시간이 벌써 15년 전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죠. 캐리어에 옷을 넣으면서 엘리사가 보여준 정민의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아시아 남자였어요. 하지만 사진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었죠.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이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6.25 전쟁과 삼성, 그리고 매운 음식 정도가 전부였죠.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해봤지만 글과 사진만으로는 진짜 한국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엘리사가 집에 왔어요. 아직 서로 어색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정민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다는군요. 정민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엘리사는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아빠, 정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들어봐야 알지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새 딸들도 모두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사의 밝은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행복한 모습이었죠.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딸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여정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정민이라는 사람은 어떤지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놈, 어디 한번 보자.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강한 적대감이 솟구쳤습니다. 아직도 새 딸들의 실패한 결혼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제 딸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불안했어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아시아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그래도 제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었죠. 승무원이 건넨 입국 신고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방문 목적칸에 무엇이라고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 검증이라고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들과 빽빽한 아파트 단지, 그리고 반짝이는 강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이제 곧 정민을 만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딸들의 선택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면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어요. 막내딸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공항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곳을 예상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넓은 통로와 깨끗한 바닥, 그리고 친절한 안내원들이 눈에 들어왔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정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정민은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 차림이었어요. 저보다 한참 젊었지만 어딘가 진중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정민이 제게 깊이 인사했어요. 몸을 굽혀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정민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귀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유창했습니다. 리처드 씨,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예의 바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악수를 건네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정민이 제 캐리어를 끌겠다고 나섰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민의 진심 어린 표정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창밖 풍경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움직였어요. 미국의 혼잡한 도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솟아올랐어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일까? 정민이 친절하게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서울의 명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설명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민이 제가 묵을 방을 미리 예약해 놓았더군요. 딸의 남자친구가 이 정도로 세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방 안에는 간단한 간식과 물, 그리고 한국 관광 가이드북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정민의 배려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계심을 풀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시차 적응도 되지 않았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죠. 딸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정민에 대한 첫인상을 물었지만 저는 아직 판단을 보류한다고 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왜 모두가 친절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까? 아니면 저를 위한 연출된 친절함일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 딸들의 실패한 결혼을 떠올리며 단단히 결심했어요. 정민과 한국이라는 나라, 둘 다 철저히 검증해보리라고. 아침 일찍 정민이 약속대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지만 딸을 위해 따라 나섰죠. 호텔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도시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민은 지하철을 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했어요. 뉴욕이나 시카고의 지하철은 항상 지저분하고 시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 들어서자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사람들은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노약 좌석에는 젊은이들이 앉지 않았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정민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긴다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옆 사람과 몸이 닿았지만 그때마다 서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태원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고 정민이 설명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다양한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정민이 미국식 브런치를 파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제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한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브런치를 먹고 난 후 한국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복잡한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모습은 어딘지 정겨웠어요.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민이 제 팔을 잡고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우산을 구해왔어요. 놀랍게도 정민은 우산을 저에게만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당신이 젖어요. 제 말에 정민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외국인 사위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배려였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죠. 점심으로 정민이 불고기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에 설탕을 넣어 조리한다는 설명에 의아했어요. 하지만 한입 베어 물자 부드러운 고기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음식이 한국 일상이라니 놀라웠어요. 식사 후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녹지가 펼쳐졌습니다. 내 상상 속 아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무심코 내뱉은 말에 정민이 웃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곳이 한국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가족들이 소풍 나온 모습이 보였어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정민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차분하게 답변하는 정민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오늘 본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컸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감탄이 가슴 속에서 일었습니다. 한국 방문 사흘째. 아침 일찍 정민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민의 대학교와 자주 가는 장소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아직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보고 싶었죠. 버스를 타고 대학교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캠퍼스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민은 자신이 다니는 건물과 자주 공부하는 도서관을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연구실에 들어서자 다른 학생들이 정민에게 인사했어요. 모두가 예의 바르게 저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의 교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웠어요. 나이 지긋한 한국인 교수님은 미국 MIT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었죠. 저와 영어로 대화하면서 정민이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 칭찬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정민은 학과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정민은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합니다. 학업뿐 아니라 인성도 훌륭해요. 교수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심 많던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정민이 학교 근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했어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정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한국 전통 차입니다. 미국에 가져가서 드셔보세요. 정민의 작은 선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받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별것 아닌 선물이었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죠. 오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저희는 근처 건물 처마 아래로 피했어요. 정민이 잠시 기다려달라며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몇 분 후 우산을 들고 돌아온 정민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우산을 사러 다녀온 것이었죠. 괜찮아요. 많이 젖었네요. 걱정하는 제 말에 정민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작은 우산 아래 저를 먼저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은 어깨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것이 가식이 아니라는 것을. 저녁에는 정민의 자취방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엘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함께 영어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민은 저녁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한국식 김치찌개와 간단한 반찬들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정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미국 유학,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게 된 과정까지. 정민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갈수록 정민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자신의 미래와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항상 엘리사와 함께하는 모습을 그렸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 딸들의 남편들과는 달랐어요. 정민에게선 책임감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완전히 신뢰하진 못했지만 확실한 건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닷새째, 정민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왔습니다.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정민은 평소보다 들떠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한옥마을이라는 곳에 도착했죠. 전통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대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고풍스러운 공간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정민이 한옥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한옥으로 들어가자 전통 혼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민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죠.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으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어울리세요. 정민의 말에 민망함이 밀려왔지만 어딘가 기분이 좋았어요. 함께 간단한 혼례 절차를 체험했습니다.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주고받는 의식이었죠. 엘리사와 정민이 이런 전통 혼례를 올리는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점심으로 전통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처음 보는 음식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맛보니 신기할 정도로 조화로웠습니다. 비빔밥을 먹을 때 정민이 그릇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우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했어요. 정민이 웃으며 한국에서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서 길을 잃을 뻔했는데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민과 한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눈 후 할머니는 웃으며 귤 2개를 내밀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정민의 설명에 따르면 할머니는 외국인인 저를 보고 한국에 잘 왔다며 환영한다고 했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작은 과일을 받는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장을 나오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서툰 영어로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저에게 작은 종이학을 건네주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다니.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정민은 웃으며 한국 사람들에게 정신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서로 돕고 챙기는 문화가 생활 곳곳에 스며 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녁에는 한강변에서 야경을 감상했어요. 강을 따라 산책하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활기차면서도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긴 외국이 아니야. 가족이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나라에 와서도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정민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감싸는 듯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적대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감정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엘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새롭게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오늘은 정민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긴장됐죠.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심호흡을 반복했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지만 아직 정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민의 부모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정민의 어머니가 준비한 차를 마셨어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정성껏 대화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민의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아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어요. 정민의 어머니가 손수 준비한 음식이 테이블 가득 차려졌죠. 갈비찜, 잡채,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정민이 제 옆에서 음식을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젓가락 사용이 서툴러 민망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정민이 평소에 많이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정민의 아버지가 건넨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들 역시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은 동일했죠. 식사 후 정민과 저는 근처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선입견과 지금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놀라웠습니다. 정민,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제 진지한 목소리에 정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엘리사와 결혼하는 걸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민의 눈에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의 문화와 가족, 그리고 이 나라, 모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말에 정민의 눈가가 부러졌어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마지막 말에는 작은 웃음을 덧붙였지만 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딸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과 기쁨이 차올랐어요. 3달 후 한국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복을 입은 저는 딸과 함께 입장했어요. 엘리사가 제 팔을 붙잡고 걸을 때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전통 의식과 서양식 예식이 어우러진 결혼식이 끝난 후 정민이 다가와 저를 올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한국, 너를 인정한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어요. 이 나라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감사와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이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어요. 결혼식장을 나서며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제 제 마음 한켠에는 영원히 한국이 자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엔 딸을 빼앗길까 두려웠지만 결국 더 큰 가족을, 더 넓은 세상을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